당신의 뇌는 원래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능으로 가난을 설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열심히 해도 현실이 안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순간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전전두피질이라 불리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뇌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사실 진화적으로 볼 때 살아남기 위해 발달했습니다. 맹수를 피하고 먹이를 찾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즉,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것, 상상의 능력인 겁니다. 그게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그리면 뇌는 그 방향으로 현실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그러는 것은 본인도 살고자 그러는 겁니다. 뇌는 무엇보다 생존이 가장 1순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주마등처럼 지난 일을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전전두피질의 능력인 상상이 아주 잘 먹히게 됩니다. 뇌는 그것을 생존으로 인식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능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 편도체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편도체가 켜지면 전전두피질이 꺼지게 됩니다. 생존에 더 필요한 것이 편도체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 뇌는 두려운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원하는 것이 앞서는 순간 뇌는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뇌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주도권을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석 달 전 뇌과학으로 내면을 연구하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진천 선수촌에 들어갔습니다. 양궁 국가대표팀과 함께 편도체를 잠재우고 전전두피질을 켜는 훈련을 3개월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가대표들은 올림픽 결승전고 치는 걸 두려움이 아니라 원하는 장면을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오관왕이었습니다. 양궁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려면 전전두피질을 켜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전두피질을 켜는 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정말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1931년 물리학교의 강연장입니다. 당시 물리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단상에 섰습니다. 막스 플랑크. 오늘날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뒤에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물질의 모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물리학자가 세상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속속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 인간의 뇌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뇌 활동의 단 10%뿐입니다. 나머지 90%는 무의식이 처리합니다. 그 무의식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무의식이 믿고 있는 것이 다르면 무의식이 이기게 됩니다. 무의식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에 있는 생각으로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생각으로 현실을 만든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마운트 시나이 의대 신경과학자 레이첼 예후다의 연구입니다. 홀로코스트 나치 수용소 생존자들의 자녀를 연구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나치 수용소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한테서 생존자들과 똑같은 스트레스 유전자 패턴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공포가 자녀의 세포에 각인된 겁니다. 생각이
유전자 발현마저 바꾼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무의식적인 생각이 다음 세대의 세포까지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 무의식에 우리가 원하는 걸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언을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당신의 뇌는 확언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클 모닝이 좋다 해서 매일 아침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확언을 소리내어 반복하라 해서 말하기 싫은데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팔이 아파도 100번 썼습니다. 그런데 왜 뇌는 그걸 무시했을까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귀찮음, 억지스러움,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그 감정이 표면적으로 하는 확언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린 것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걸 뇌과학에서 밸류 태깅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실린 것은 각인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감정이 없으니 그 확언이 뇌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뇌와 감정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신경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 의료기관들과 협력해온 뇌과학 전문가 줄리아 디간지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감정은 실제 신경화학적 에너지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신호가 몸 전체에 전달됩니다. 즉 감정이란 몸 전체를 흐르는 실제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는 건 감정이 실려야 뇌에 각인되고 무의식에 각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감정은 설렘일 겁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가장 강하게 방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 불안이라는 감정이 원하는 감정보다 훨씬 강하게 각인됩니다. 생존에 유리한 감정으로 설렘보다는 불안이라고 인식하는 게 우리 몸의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에게 어이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치 법칙인 것처럼요. 이 법칙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원하던 것이 옵니다. 하버드 의대를 거친 의사이자 영성 연구자인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에는 두 가지 증상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 멈춥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점점 더 많은 의미 있는 우연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속화되어 기적을 경험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즉 걱정이 멈추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불안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걸 이중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불안을 없애려 버둥대는 건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이 더 강하게 내면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불안의 본질은 저항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제발 안 됐으면 좋겠어. 그 저항이 에너지를 가득 채웁니다. 그 에너지가 두려운 것들을 더 끌어당기게 됩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7살 때 첫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가 집이 불타고 있다는 망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겐 그 망상이 완전한 확신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 수준의 불안이 2년간 계속됐습니다. 그 아이는 즉흥 연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흥 연기의 핵심은 어떤 상황이 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있기 때문에 순간에 집중하는 걸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는 느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구나. 불안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불안 장애보다 위대하다. 저항이 아니라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 아이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은 엠마 스톤입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던 아이가 온 세상 앞에 서게 됐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자가 되는 순간
불안이 내면에서 다른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뀝니다. 엠마 스톤이 그 불안을 연기 에너지로 승화시킨 것처럼요. 열역학 제1법칙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안이라는 감정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 전환의 트리거가 바로 수용과 바라봄입니다. 이걸 할 수 있을 때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남들과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웩은 수십 년간 한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까? 그녀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말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다. 다른 그룹에게는 말했습니다. 열심히 했네. 그리고 다음 문제를 줬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똑똑하다고 들은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골랐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들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골랐습니다. 즉, 그 칭찬이 자신의 기준이 된 겁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는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서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반면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는 과정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합니다. 이를 드웩 박사는 고정형 마인드와 성장형 마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과에만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건 과정을 기준으로 삼은 성장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골을 넣어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이 좋을 때만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손흥민을 몰랐던 시절,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아들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교육시켰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손흥민을 환호합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잘 안 됐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나는 역시 안 되나? 이렇게 되면 고정형 마인드가 됩니다. 반면에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거야. 이렇게 하면 성장형 마인드가 됩니다. 같은 실패지만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로 멈추느냐, 나아가서 결국 성공을 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뇌는 원래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도체가 그 기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편도체를 작동시키는 게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수용하고 바라보세요. 그 순간 전전두 피질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만 무의식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감정이 실린 생각만 각인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감정도 각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마인드를 완전히 다르게 작동시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세요. 성장형 마인드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 그 상태가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